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는 출금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를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예인 마약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여 만인 것 같은데, 권지용 씨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 해외로 도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증거가 인멸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진 소식으로는 출국 금지가 이제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25일경에 해제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출국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 달 정도씩 기간을 둬요. 그래서 연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직 수사 중이다 그럼 연장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연장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해제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사 중인데 해제를 한 경우는 사실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경찰이 현재 지금 뭐 음성이 나온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 부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지용 씨가 실제로 강하게 좀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출석해서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기도 했고,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상당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 수사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예, 예. 첩보는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이 실장이라는 여성이 이 권지용 씨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행동이 이상했고 이상한 포장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수사에 단초가 된 것인데, 예. 이 부분 일단 내사 단계에 있었고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면, 첩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을 불러서 마약 검사를 해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걸 경찰에서 임의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누군가에겐 특혜가 될 수가 있고 범죄 사실을 덮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권지용 씨가 내사 단계에서, 수사도 아니고 내사 단계인데 이게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고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명예적인 훼손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유명인이지 않습니까? 이 유명인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사가 무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반대로 이선균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밀감정의 음성이 나오면서 직접 증거를 좀 확보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출금 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혐의 입증과 좀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경찰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출금을 해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국 금지를 연장을 했다고 해서 더 뭐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아무래도 경찰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정이 많을 텐데, 지금 보면 해외 일정이 원래 많던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출국 금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더 큰데, 이선균 씨는 그에 비하면 아마 해외 일정이 많지 않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부담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 권지용 씨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수사의 단초였고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선균 씨는 뭐 핸드폰 포렌식 내용이라든지 뭐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녹취록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유지를 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일단은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음성 결과를 통해서는 입증할 수가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그렇다고 반드시 유죄라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뭐 이제 진술만 있고 이게 좀 허위로 보이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마약 전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일단은 이 실장이 지금 마약을 실제 소지하고 있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소지를 하고 있었어야지 뭐 투약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영장 심사가 낸 이 의사 같은 경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의사가 이 여성 실장에게 이 마약류를 뭐 일부 제공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 9일에 압수수색도, 병원에다 압수수색도 했고, 이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조금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약을 일단은 실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뭐 꼭 이성균 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의자들에게 약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고 아예 마약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관계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여성 실장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이성균 씨랑 만났던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들 중에 몇 가지를 특정을 해서 이날 이성균 씨가 뭐 이러한 마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거를 날짜를 특정을 해서 확인을 했겠죠. 이성균 씨한테 이날 만났어요. 만났다면 뭐 마약을 했어요. 이런 걸 물어봤겠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성균 씨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마약 검사가 지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뭐 특정 일자들에 대해서는 뭐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좀 보완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몇 개 일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혐의가 없다라고 본다. 아니면 뭐 몇 개 일자 전체 일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조금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네. 이성균 씨는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초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내가 이 속아서 마약을 네.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정말 속아서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인 것이지 이게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뭐 미필적으로 이게 뭐 흡입 방식이라든지 뭐 주사기라든지 이런 거라고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예, 그런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이제 있는데 주장을 하는 것이 아예 내가 지금 마약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마약이 아니었을 수도 예,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투약한 것이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했다고 뭐 알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마약 자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알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마약이 아니면은 그 부분은 그러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나아가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경찰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확인이 돼서 마약인데 마약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인지 모르고 정말 내가 이게 미필적인 고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부분은 빨리 구해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마약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방송인 출신 정다은 씨. 정다은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마약 관련한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정다은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또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봤을 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가고 1심, 2심, 3심 해서 그때 이제 유죄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다은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공범 관계가 아니에요. 이성균 씨랑 뭐 다 같이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다은 씨가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다고 해서 이성균 씨의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아직 한참 쟁점이 남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인을 해야 돼서 경찰에서 한동안 꽤 수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이 숙소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만병치유약으로 불리는 불로유란 게 있나 봐요. 그걸 먹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망 사건이. 네. 예, 이게 지금 불로유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저도 불로유가 뭔지 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그냥 일반 우유에다가 뭐 허경영 대표의 이름을 붙여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붙여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로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온에 둔다고 하더라도 썩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이런 좀 음식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남성이 80대 남성이 23일에 이제 그 허경영 대표의 그 운영하는 하늘궁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 숙박시설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사망 당시 이 현장에 이 불로유를 먹었던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남성의 유족들 측에서는 이 사망의 원인이 불로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금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정말 썩지 않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자, 허 대표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로유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도들이 각자 개인의 의지로 우유를 구입해서 이 불로유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일단 이번 사안에서 사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이제 부검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이 남성이 지병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이 하늘궁 숙소에 들어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하늘궁 측, 이 허경영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노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다른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 불로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불로유 자체가 혹시라도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식품표시관리광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이런 부분에 쟁점이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만약이라도 실제 이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직접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정말로 이 스티커만 판매를 하고 우유는 따로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스티커를 판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또 법적인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 부분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런 보도를 하는 건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우유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라도 제작을 해서 아예 판매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 우유 자체를 판매를 직접 한다고 한다면 네.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 식품표시관리광고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강에 효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명백한 근거 없이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벌칙상의 이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완성되어 있는 이 제품에다가 스티커만 붙인 행위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이 식품위생법이나 이 광고법상의 이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이 스티커를 판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사기나 이런 것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스티커를 판매한 것이 반드시 여기에 붙이라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이제 법적으로는 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 자체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어떤 뭐 형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일단은 이 우유에 대한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네. 같고요. 자, 다음 소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0조 원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되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죠.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이제 송환이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 시점에 어떻게 송환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예, 이게 지금 아마 법적인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송환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조약이라는 것도 법처럼 이렇게 다 쟁점이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예. 이 요건에 따라서 이 송환의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다. 요건을 갖췄다라고 일단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네.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한 겁니다. 예. 24일경에 게시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송환 승인이 났으니까 송환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조 요건을 행사하다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잡혔던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그 공항에서 잡혔던 위조 요건 행사에 관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이 부분 지금 일단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 위조 요건 행사 외에도 당시 잠시 얘기가 됐던 것이 이 권도영 대표가 이 몬테네그로의 굉장히 유력 인사에게 뭐 돈을 건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그 부분도 문제를 삼아서 뭐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 절차까지도 진행된 다음에 송환이 이제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승인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몬테네그로 법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 다투게 된다면 이 결정에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인도 청구를 한 상황에서 아무튼 한미 중에 송환국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최종 송환 시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최종 송환 시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쟁점이 이제 뭐 송환 인도 청구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그게 이제 결정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법에 대한 뭐 집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행 이후에 송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더 먼저 이 인도 신청을 했었고 이제 국적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해당 국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 결정권자로 보이는데 이 네. 법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이런 그 범죄인 인도 요청에 관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법무부는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